오늘은 양원의 소송 이야기 오랜만에 찍습니다. 네네. 예,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판결이 났죠? 네.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변호사님. 네네. 예. 뭐 인생 판결을 그냥 가정법원에서 또. 예. 아, 결혼도 안 했는데 가정법원을 먼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앞으로 쭉 잘 될 겁니다. 다음에도 이혼할 때 이길 겁니다. 예. 저도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예. 가정법원 가서 승소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지금 그 사행위 소송 네. 진행 중인 거 네. 피고로 된 거죠. 그렇죠,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승소한 거죠. 음. 사회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잘 모르고 이걸 부동산 취득했다. 그렇죠. 이런 이제 판단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부에서 2심 항소심 철거 사건이 이제 그 계류 중인데 네. 이 사회행위 사건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상대방의 이제 간곡한 그 요청,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선고가 안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선고가 가정법상 났기 때문에 네. 이제 절차 진행을 이제 쭉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항소심도 이제 재판이 이제 날짜가 선고일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이제 절차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가정법원 판결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지금 결국은 이제 사회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승소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제 그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네. 하면은 이 부동산 통해서 결국 그 소개받아서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거래 이런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토지 감정가가 이제 나왔는데 네. 요 매매 계약 당시에는 한 9억 5,450. 네. 요 정도였죠. 네. 그렇게 감정이 났는데 지금 양 이사가 8억에 샀죠. 네. 8억에 샀는데 조금 싸게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싸게 샀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로서 이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소유자와 그 세입자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런 사람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등의 이제 별개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점을 비춰본다 그러면 8억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판단했습니다. 네.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재판 중에도. 예. 네. 그리고 또 매도인과 우리 양 이사가 뭐 친인척 관계나 또 그 전부터 거래 관계가 없었던 전혀 몰랐죠. 생명부지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매도인의 뭐 재산 상태라든지 신용 상태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뭐 사회행위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이제 선의 수익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딱 읽어보니까 그 파신 토지주는 약간 사회 의사가 있었지만 저는 취득자가 선이라서 사회 의사가 없었다. 뭐 그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행위 소송의 이제 구조상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특이한 사건인데요. 지금 매도인 되시는 분이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약간 침해했다라고 본 거거든요. 지금 액수가 한 2억 얼마 났잖아요. 네, 2억 7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네. 그 유일한 부동산을 팔므로서 사회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본 거죠. 네. 그분은. 네, 그렇죠. 재판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이사 같은 경우는 뭐 선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 그런 결론이 된 겁니다. 네. 변호사님도 중간중간에 뭐 사회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말을 계속 해줬지만 네. 그래도 겁이 나잖아요, 저는. 네네. 그렇게 재판이 그렇게 판정하면 어떡하지? 네네. 사회 의사가 있었다고. 그것도 좀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후련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사회 행위라는 거는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보기 나름일 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사행위 사건은 좀 선고 날 때까지 약간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어요. 재판부도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선일까 악일까 이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황이라는 게 좀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느끼기에 또 네. 다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네. 잘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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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요 판결을 받고 나서 네. 바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고 기일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남부법원에. 남부법원에. 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올해 재판이 지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출 받아서 뭔가 취득하고 하는 네. 이자 부담. 많이 냈습니다, 이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선고기를 잡아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7월 14일로 네. 날짜를 이제 잡았습니다. 아유, 또 한 달 또 걸립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양희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유일한 쟁점 자체가 사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건물철거 청구권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 사행위가 아니라라고 한다면 건물 토지 소유권 취득한 부분을 유효하고 토지 소유권 취득한 부분이 유효한 이상은 당연히 건물 철거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 기각이 되면은 판결문 쓸 게 없어요, 사실은. 1심 판결과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서. 판결문이 그냥 나오는 기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따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시간이면 쓰는데 네. 이걸 뭐 이렇게 한 시간씩 아니 한 달이나 잡았나 이러면서 제가 조금 농담 비슷하게 대단하다 우리 법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며칠 만에 나왔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시간이 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에 맞게끔 법원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법원의 시스템은 여전해요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잡으면은 너무 사람들이 왜 법원이 이렇게 빨리 잡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법원의 시간은 여전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해도 변론기일 끝나도 판결 막 2달만 걸리고. 그러니까요. 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고민할 만한 사건이면은 이제 충분히 기다려줄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7월 14일로 잡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조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건물 철거되면은 지금 피고들 입장에서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니까 또 사회 경제적인 피해, 건물이 철거되는 그런 피해도 있고 하니까 선고 전에 한번 조정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바로 냈더라고요. 바로 다음 냈죠. 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시도 이렇게 대시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했는데 네. 상대방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싫어했잖아요. 네, 상대방이 이제 더구나 이제 저희 기대로는 1심 판결을 우리가 이기고 나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정 좀 합시다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항소하더니 집행정지 신청 해버리고 딱 그냥 아예 접촉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아예 그래서 이 사람들 참 무슨 생각인가. 그렇다고 2심에서 이렇게 파기될 뒤집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사건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 그래갖고 사회행위를 그래갖고 너무 이걸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도 쫄리는 거죠. 그렇죠. 뭐가 있어서 이길라는 생각이 있나? 네. 너무 좀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좀 사회행위 재판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오판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딱 이제 패소하고 나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긴 힘들다. 그래서 이 선고기일이 늦게 또 지연되고 지금까지도 엄청 기다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조정 기일을 원치 않는다. 다만 따로 연락을 주면은 조정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우리도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법원이 따로 기일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조정기일을.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의견서까지 적극 넣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상대방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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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올지 안 올지 한번 좀 기다리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다려집니다. 네. 어떤 제안이 올지, 제안이 또 안 올지. 안 올지 원래 맞습니다. 제안이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저희만 했지. 네, 네. 그래서 뭐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 올 수도 있지만 네. 오면 또 제 얘기할 뭐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조정이 되든 아니면 또 선고가 나서 실제로 또 재판으로 계속 가든 법적 절차로 가든 어쨌든 아마 소송 이야기는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7번, 27번째. 네, 27번째. 27번째. 예. 예. 참. 2년 반. 네, 네. 딱 6월이니까. 예. 네. 뭐 대하 소설보다도 긴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네. 기다려 주십시오. 예, 또 양원의 소송 이야기 더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화이팅.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